자, 저의 핵심만 중간 도형에서 제일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사형이고요. 정사형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면이 있어요. 두 면에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 가령 봐봐요. 이렇게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요 면을 알파, 요 면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와 베타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두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합니다. 교선에 대하여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파 평면 위에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L1, 그 다음 베타 평면 위에도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L2, 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바로 이면각 세타입니다. 알았죠? 됐지? 자, 그렇다면 우리 알파 평면에 있는 먼저 길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파 평면에 있는 지금 이 교선과 평행한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요 위에서 요 베타 평면 위로의 정사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점은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정사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에 관한 얘기야. 사형이니까 그림자겠죠. 그런데 봐봐요. 지금 알파 평면 위에 교선과 평행한 애가 있다고 쳐봐요. 교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AB 선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평행해요. 네? 평행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요. 밑면으로 쭉 비춰서 내려지는 요 지점과 밑면에서 딱 닿아서 내려지는 이 지점, 여기를 각각 A', B'이라고 할 때 사용된 길이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겠죠? 그제 요 면에 요 교선에 대해서 평행한 애니까 그냥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번에는 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예요. 그냥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이야.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 직선에 있는 M이다. 그러면 이 C를 사형 때리면 이렇게 C'으로 떨어지고요. D도 사형 때리면 D'으로 떨어지겠죠. 수직으로 딱 내려요. 그림자 수직으로 비칠 테니까. 맞죠? 그랬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 두 개의 관계예요. 어떻게 되겠니?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겠죠. 곱한 것만큼. 그러니까 C', D'의 길이는 CD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으로 줄어들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사용된 선분의 길이, 이거는 원래 선분의 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지금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의 면적을 이게
사용되기 전에 정사용되기 전에 면적을 S라고 치고요. 그 다음 그림자가 비춰지는 요 밑에 사용된 부분의 그림자의 면적을 S'이라고 한다면 S와 S'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S'은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왜? 야 하면 정품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요 길이들은 지금 이거 수직인 직선에 교선의 수직인 선분들이에요. 교선의 수직인 선분들은 교선에 평행한 선분들은 길이의 변화가 없죠.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요 폭은 변화 없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요 높이만 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죠? 코사인 세타 곱한 것만큼 줄어들죠. 알겠지? 높이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면적 길이의 관계에서도 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사형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한 방향으로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정사형의 핵심.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로 막 입체도에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만 이게 정사면체라고 치면요. 단순해요. 봐봐. 정사면체라고 치면 이 친구는 밑면으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떨어질까요?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고 밑면에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지는 면적이 원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줄 알아? 봐봐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좀 별론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요 꼭지에서 그대로 수선을 딱 내려주면 여기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봐봐요. 어쨌든 요 좌우측에서 이거 두 개 같으니까 그대로 떨어지더라도 요것도 여기가 두 개가 같겠죠. 이게 중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중점 라인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A라고 치면 AM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O라고 하고요. 여기가 무게중심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요 면에 사용된 그림자는 전체 몇 분의 몇이겠냐? 3분의 1이겠죠. 밑면이 정삼각형인데 그거에서 세등분 됐잖아요. 세등분 된 거에 그림자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사용된 그림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니까 3분의 1이 되죠. 원래 면적의 3분의 1이니까요. 봐봐요. 그러면 요 지금 이 면과 OBC가 있는 면과 그다음 밑면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요게 교선이죠. 모서리가 교선이에요. 교선.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을 하나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이거 다 수직이죠. 그지? 그럼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게요? 원래 면적, 오리지널 면적 이래요.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원래 면적과 그 다음에 사용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S분의 S 프라임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는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몇 분의 몇으로 줍니까? 원래 면적이 3분의 1로 줄죠? 그게 3분의 1. 알겠어요? 알겠지? 이거를 물론 길이로 피타고라스로도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길이를 실제로 구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한 면의 길이가 2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길이가 1이겠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이 길이가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이 윗면에 있어서 이게 얼마로 줄어들어요? 3분의 루트 3으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얘가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딱 정확하게 3분의 1이 되죠. 알았지?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정사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기 있는 문제들 한번 연습 삼아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원래 정사형은 뭐예요? 그림자가 비치는 면에 수직으로 빛이 비쳐야 정사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직으로 비치지 않는 경우에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일반 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형면이에요. 사형면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딱 사형면이 직선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랬을 때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꽂지 않고 어떤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꽂힙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원래 있는 오리지널 요 면이 이 면적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길이든 똑같다고 했죠. 이게 L이든 S'든 똑같다고 했어요. 자, L이라고 치고요. 그랬을 때 요 그림자 L'I라고 하면 어때요? 요런 관계가 성립되겠죠. 요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가 되고요. 이렇게 직각되니까 요게 L이죠. 따라서 L'분의 L은 뭐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가 되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L'은요 오히려 사인 세타로 나눈 게 돼요. 이렇게 이게 사용된 면적이 오히려 사인 세타로 나눈 값이죠. 또는 면적이든 길이든 다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 사용이고요. 요거에서 조금 더 나간 게 이런 거예요. 일반 사용 중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애가 아니라 오리지널 원래 L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그림자가 최종적인 그림자가 요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해갈까? 일단 먼저 이렇게 해요. 요거를 이 빛이 비치는 흡사각이 세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그어봅시다. 그랬을 때 요각이 이제 빛에 대해서 물체가 놓여있는 각 세타1 그 다음에 이 각이 세타2 그래서 세타1 세타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각이 세타 그리고 이게 수직 이런 관계 있어요. 그러면 세타2는 아까와 똑같이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지? 이런 두 단계를 거칩니다. L'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얘를 한 번 거쳐요. 얘를 뭐라고 할까? L0라고 합시다. L0라고 하면 L0는요 일단 L 곱하기의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L0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사인 세타 2로 나눠야 되죠. 이거 코사인 이게 L0가 L'이 되려고 하면 이건 일단 이거부터 코사인으로 푸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타2로 코사인 세타2로 나눠주면 되고요. L0를 코사인 세타2로 나눠주면 되고요. 근데 얘가 마침 세타2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 나누는 거와 같아요. 입사각, 빛이 비치는 입사각 이걸로 나누는 거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L0는 L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삼각형에서 보세요. 요 각이 세타죠. 네? 이 각이 세타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 각이 세타고 그 다음에 요 각 있죠. 요 각.
요각을 만약에 뭐 알파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L 프라임은 사인 세타분의 L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사인 법칙으로도 하여튼 이런 도형을 만들어갖고 사인 법칙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지? 일반 사형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해. 이게 일반 사형인데 뭐 어쨌든 이거는 사인 법칙 이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풀면 돼. 사인 법칙. 요 각을 구해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요 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요 각이 지금 세타고요. 요 각이 봐봐요. 요 각을 베타라고 치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는 요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요거예요. 알겠죠? 이 각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 각각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어쨌든 요 각에 대해서 요거 비율,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이거 비율 이렇게 해서 단면으로 풀어줄 수 있다. 이 그림자. 자, 우리 정사형 관련된 문제 하나만 딱 풀고 끝냅시다. 기출 문제. 그리고 참고로요, 좌표 평면, 그 공간 좌표는 좌표 축 잡을 줄만 알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얘들이 잘 하더라고, 이거는. 좌표 축 잡는 것만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요. X축 잡고요, Y축 잡고요, Z축 이렇게 잡아요. 알았죠? 이렇게 축을 잡습니다. 다 수직이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저기, 페이지 제일 마지막 거, 63페이지. 공간 좌표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딱 볼게요. 좌표 공간에 원점을 지나는데요. 원점을 지나는 구가 있어요. 이때 이 구를 XY 평면,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을 따른다면 모두 원이고, 반지름 길이가 각각 5, 6, 7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일단 공간 좌표를 활용한 구의 방정식은 이래요. 중심이 A, 좌표가 3개겠죠. 승분이 3개예요. A, B, C이고 단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이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공간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이게 공간 사이에서 어떤 점 P, X, Y, Z와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이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요게 구의 방식. 완전 똑같이 원의 방식이랑 알겠죠? 성분 하나가 더 넣는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거에 대해서요. 먼저 XY 평면이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지나고 XY 평면 이렇게요. 이게 됩니다. XY 평면으로 잘리는 단면 반지름 길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YZ 평면에서 잘리면 이렇게 잘리겠죠. 원점을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요 반지름이 또 뭐냐면 6이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에 잘리는 ZX 평면에 잘리는 요건 원이 있습니다. 요런 원의 반지름이 이번에는 얼마냐 하면 7이라고 돼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요렇게 잘리는 이때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 구했는데 결국은 봐봐요.
평면을 자를 줄 아는, 평면의 방정식을 자를 줄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XY 평면으로 자른다는 거는 잘라서 자른 단면의 관계식은 뭐가 공통적으로 XY 평면에 있으려면 Z가 돼요. Z의 0을 대입하고 Z의 0을 대입하면 이거죠. 그때 요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저 노란색 원이요.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이게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게 5의 제곱이에요.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번엔 YZ 평면으로 잘라요. 이걸로 자르면 X가 0이 됩니다. X가 0이 돼요.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그다음에 A제곱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겠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6의 제곱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YZ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ZX 평면으로 자르면 Y가 0이 된다고. Y에 0을 대입한 식이 이게 되겠죠. 그지? 이 값이 또 뭐가 되냐면 저기가 되죠. 7의 제곱. 자, 그리고 얘가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여기다 0,0,0을 대입을 하면 성립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0,0,0을 지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R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이 값이 25, 36, 49 이렇게 돼서 이 값이 다시 R 제곱이니까 이 R 제곱은 이 값이 얼마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0 따라서 R 제곱이 55가 됩니다. 알았죠? R은 루트 55가 답이죠.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활용할 수 있다. 됐나요? 끝내라고? 싫은데? 하나만 하면 안 돼?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안 돼? 자, 몰살 쌍이네. 자, 잠깐만. 94페이지. 우리 교재 94페이지. 아니, 그 특강만 듣는 학생들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정사형인데, 정사형도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하면 안 되지. 중요하다니까. 그냥 하나만 합시다. 자, 94페이지. 그게 문제 2번요. 정사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하나만 딱 하고 끝냅시다. 깔끔하게. 왜요? 네. 애들 다 정신이 나갔네. 자, 봅시다. 나도 힘들어. 내가 한 마디까지는 지금 엄청 빠르게 말해가지고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이틀 수업할 걸 하루만에 다 해. 자, 94페이지 부산대 그 정사형 문제 이거 봅시다. 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고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삼각형. 집중해라, 집중. 이거예요.
이 삼각 기둥의 높이는 8입니다. 거기 그림에다가 살짝 표시해봐요. 살짝. 자, 이 다음부터 잘 따라와요. 그때 성분 DF 위에 점 G를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3대1 되는 지점이 DF에 3대1 되는 지점 FG의 길이가 1인 거예요. 이렇게 G를 잡고요. 그 다음 BC의 중점을 H. 그림 그려서 하면서 해야겠다. 비율이 안 맞네. 이거는 어쨌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어? 아니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뭔가 좀 그게 문제 한번 풀어봐요. 최대한 풀으려고 노력해봐. 다음 내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5회 차 정도는 한다고 하고 해야 돼. 작년에는 4회차였는데 작년에도 결국 보충했어요. 4회차였는데 그때도 보충했어. 자, 이게 삼각기둥인데요. 이 삼각기둥에서 어떻게 잡자? G를 여기에 1로 잡아요. 여기가 3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때 BC의 중점을 H, 여기를 H, 여기를 H, 중점을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 위에 한 점을 I, 요 위에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 그 다음 선분 BG 위에 한 점 P, BG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어느 점 P, 그리고 성분 HI 위에 한 점 Q, 요거 위에 있는 어떤 점 한 점 Q, 이렇게요. 그럼 Q가 있고 여기 P가 어디 있어요? 근데 PQ는 뭐라고 했냐면 밀면과 수직이에요. PQ는 밀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PQ의 길이가 7분의 26mm. 자, 2-1번 뭐라고 했냐면 점 G에서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G'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직선 AH와 직선
BG'의 교점을 P'이라고 하면 자, 요거부터요. G를 그대로 내려요.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가 G' 되겠죠. G'은 요 길이가 역시 똑같이 1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때 BG' 하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 수선의 발 G' 하고 그 다음 AH가 요거죠. 밑면에 여기를 P'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생각해보세요. 봐봐. 얘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아까 수직인 직선이 있잖아요. 얘가 HI의 정사형이 HA예요. HI의 정사형이 HA예요. 밑면의 정사형이. 따라서 Q의 정사형이 P'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P의 정사형도 P'입니다. PQ의 정사형이 바로 P'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AP'인데 요거의 비율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 밑면을 확대해 봅시다.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그 다음에 B가 C가 AH는 딱 중점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화면의 길이가 4니까 1이 6가 되겠죠. 2씩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벡터 A라고 하고요. 여기를 벡터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분할 비율이에요. 여기를 P'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인가. 자, 이때 이 분할 비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AP'을 이렇게 하는 거죠. 벡터 A에 여기를 S 대 1-S로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벡터 AP' 여기 AP'은 1-S 벡터 A 더하기 S의 벡터 B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의 벡터 B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결국은 누구하고 평행하냐면 AH하고 평행하죠. K의 AH가 될 거니까. 이거를 AH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벡터 A 벡터 B. 이렇게. 따라서 이거 두 개 비교해주면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요. 이거 두 개가 같아야겠죠. 같으려고 하면 S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4분의 3 1 이렇게 되니까요. 4분의 7 S 이렇게 되니까 S는 7분의 4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대입을 해보면 AP'이고요. 7분의 3의 벡터 A에 그 다음에 7분의 3의 7분의 4니까 7분의 또 3 벡터 B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아닌데 이건 이렇게 되네요. 이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보면 K가 그래서 얼마예요? S가 2분의 K가 1-7분의 4 7분의 3이니까요. S는 K는 7분의 6이겠죠. 이게 7분의 6의 중점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금 이거 분할 비율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요거가 7분의 6이죠. 7분의 6. AH의 7분의 6이니까 이게 1대 7분의 6이 돼서 6대 1이 되겠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는 AP 프라임인데 P 프라임 H니까요. 6대 1이 됩니다. 6대 1. 마음이 좁으니까 나도 뭐 불안하다. 6대 1. 알겠죠? 6대 1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2-2번은요. 삼각형 BGI 내부의 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QR의 넓이가 7분의 13mm라고 해요. 지금 누구 위에 있냐면 EGI 요면 있죠. 요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어떤 점인데 그 점들이 누구를 밑변으로 하고 PQ를 밑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을 내부점 R이라고 하면 이 R들을 높이로 하겠죠. 이렇게 요 라인에서 PQ의 연장선에서 R까지 이르는 거리를 높이로 할 거예요. 높이로 하는 그런 모든 점들 R이 나타내는 모형과 이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 넓이가 일정하다. PQ의 길이가 아까 이거였단 말이죠. PQ에다가 높이 H, 그러니까 PQ 연장선과 누가 R 거리를 H라고 하면 이 값이 그 면적 7분의 13이 돼야 되니까 PQ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PQ가 길이가 7분의 26이라고 했어요. 7분의 26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H값은 1이 돼요. 1. 자, H값이 1이라는 뜻은 요 PQ의 연장선에서 떨어진 정도가 딱 1인 지점에 모여있는 여기서 수선에 이렇게 했을 때 연장선에서 수선의 길이가 이게 딱 길이가 1이 되는 요런 애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여기다 정사형을 해보면 요 위에서는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표현하기 힘드니까 밑으로 정사형을 해보면 R'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선에서부터 만지는 길이가 1인 호를 이루면서 되겠죠. 따라서 사형된 면적이 반원이 됩니다. 반원. R'들의 사형된 면적이 요 R'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사용된 면적이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결국은?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해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죠. 어떤 면 두 개? 이 면 두 개. 요 면과 요 면, 밑면에서 이 면. 이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값, 요거를 결국은 구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이걸 구하려면 요 친구, 요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거를 S'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요. S분의 S'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 S'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원래 면적이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4분의 루트 3의 4의 제곱인 정삼각형의 면적의 몇 분의 몇이야? 네. 4분의 3이 되겠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됐는데 문제는 이거네요. 이거를 구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뭘까? 얘 결정적으로 얘는 무조건 구해야 되네. 왜냐하면 이 길이가 산 거는 알겠거든. 그리고 이게 직각인 건 알겠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그
그 삼각형의 면적 이거 원래 오리지널 면적 S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고예요. 이건 진짜 필요하네. 그럼 쟤는 어디서 구하느냐?